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보안군이 쌀을 주재로 한 세계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과연 타당한 일인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전주와 군산, 익산에서도 오염물질 총량 관리가 시작되지만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회복지관이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한 청춘 푸드트럭 사업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60mm가량 더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비가 잠시 그친 도심 공원. 몰아치는 찬바람에 낙엽비가 우수수 쏟아집니다. 늦가을 풍경 속을 거닐던 이들은 겨울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낙엽도 떨어지고 아주 좋은데요. 또 이제 뭐 비도 오고 날씨가 더 추워지는 걸 보니 겨울이 더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실내 체험관에는 비를 피해 몰려든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레일 위에 고무공을 올려놓으면 물대포처럼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물과 과학이 어우러진 체험 공간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직접 만져보면서 원리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직접 해봄으로써.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상현실 체험관도 인기입니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놀이기구는 물론 말을 타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 해보는 승마도 약간 진짜 해보는 것 같았고 VR 되게 실제 같아서 정말 재밌었어요. 전북에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많게는 2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가량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부안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해양 문화 또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쌀을 주제로 한 세계 박람회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은 2021년 세계 쌀 문화 박람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문화의 정체성 1번지로서 위상을 세우고 쌀 산업의 발전 방안을 찾겠다. 이것이 부안군의 구상입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9,600만 원을 들여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 쌀에 관계되는 산업들까지 포함시킨 박람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쌀과 수도장 문화로서는 이미 김제 씨가 깊은 역사성을 바탕으로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한 상황입니다. 김제 씨는 이미 20년 넘게 지평선 축제를 열어오고 있고 올해는 국제쌀 포럼을 열어 국내외 쌀 가공식품 전시 홍보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김제 씨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가 이미 선점한 시장을 뚫고 들어갈 만큼 부안군의 쌀의 이미지와 산업적 기반이 탄탄한지는 회의적입니다. 부안이 가지고 있는 해양 자원이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걸 가지고 박람회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쌀 문화 박람회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쌀 문화 박람회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의 파급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우정현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대기 관리 권역이 내년부터 전주와 익산, 군산으로 확대됩니다. 강력한 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제가 도입되면 대기 개선이 예상되지만 해당 기업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군산과 익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흙먼지와 많은 발전소, 공장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갖고요. 지금 치료 중이에요.
그러는데 미세먼지 하니까 정말로 너무 걱정스러워요. 환경부가 대기 오염이 심각한 전주와 군산, 익산을 대기 관리 권역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오염물질 배출구에 설치하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 TMS를 부착해야 합니다. 배출량을 5년 동안 연도별로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줘서 그 양만큼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대상 업체는 군산은 86곳, 익산은 300여 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부터 오염물질 총량 관리가 시행되지만 지역 업체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측정기 설치 시간이 촉박한 데다 80%의 설치비 지원에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술팀이 1억이고 그다음에 설치비도 뭐 하나 설치는 한 1억 5천 막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다 보니 업체들은 측정기 설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대기 배출 사업장 익산시에 한 300개 되고 지금 신청한 거는 한 30개 업체 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대기 관리 권역, 해당 업체들의 소극적인 입장에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대학 교정에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면서 창업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년 예비 사장님들의 도전을 대학과 기업이 돕고 나섰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빵과 소세지를 굽고 재료를 가득 채운 뒤 소스를 뿌립니다. 대학교 안에서 푸드트럭이 문을 연 지 어느덧 2달째. 익숙한 손놀림에 제법 사장님 티가 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거나 아니면 세금 내는 방법 이런 거는 저희는 잘 모르니까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전주의 한 사회복지관이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청춘 푸드트럭 사업. 경쟁을 뚫고 선발된 2명의 학생이 지난 9월부터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영업 허가와 장소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줬고 자동차 기업이 소형 화물차를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청년 창업을 하고 싶어도 초기에 자본이 없어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접하고 푸드트럭 사업을 한번 지원해보자. 다른 청년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푸드트럭 수익금을 기부합니다. 좋은 일들이,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춘 푸드트럭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꿈을 키워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의 절반 이상이 경비원 휴게 공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 398곳을 조사한 결과 63.1%인 251개 단지에 경비원 휴게 공간이 없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해마다 서너 곳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경비원 휴게 공간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고액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가 밀린 체납자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전라북도가 더 이상 세금 납부를 요구할 수 없는 금액이 최근 4년간 2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이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고액 체납액은 조세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적극적으로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건립 예정인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이고 대학병원 등 풍부한 보건의료 자원을 보유해서 경쟁력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유치 전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3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유치에 성공하면 연관산업 육성과 일자리 2,000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법인인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에 100억 원의 출자하는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내년 2월 건립 예정으로 새만금 부지에 2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과 수상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발전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대한신당은 오늘 국회에서 발긴 대회를 갖고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한신당은 이 자리에서 당명을 확정하고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유성엽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제 재도약 등 5대 창당 취지도 밝혔습니다.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기득권 양당 정치를 혁파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를 주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8번째를 맞은 일문구이사 추모제가 오늘 유족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비봉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일문구이사 추모제는 고흥류씨 가문에서 배출된 독립운동가 9명을 기념하고 순국 선열들의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어린 수강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수영 강사 3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수영부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10살 이하의 어린 수강생 5명을 수영 장비 등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부터 최고 2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가량 더 내린 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7, 8도가량이 낮겠습니다. 김제와 군산, 부안, 고창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약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모레는 낮 기온이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보됐습니다.